그런데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갑자기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는 삼성 개혁 때문에. 아, 삼선기원 때문에. JP도 저 당시에 반대했죠. 반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부터 일단 단속을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도와줘라 라고 했는데 이때 여당 내에 삼성개헌 반대했었던 분들이 조건을 하나 겁니다. 2명은 잘라야 된다. 누구요? 김영우, 이후락. 너무 지금 이미지랑 이런 게 좋지 않다. 이후락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뭐 대통령께서 또 한일 관계에 중요한 직책을 주시는구나 하시면서 가셔서도 큰 역할을 많이 하셨죠. 조총련 성묘단이라는 그런 것도 추진하시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흉년이 들었던가 봐요. 일본에는 우리하고 반대로 쌀이 남아 돌아간다. 처리 곤란하다. 이런 정보를 이제 아셔가지고 우리 정부가 당신들 남아도는 쌀을 처리해 주겠다.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하셨다. 일본에서 일단 있으면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셨는데 사실 그냥 일본에서 안주할 만한 그럴 사람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되게 사소해요. 사소하다고요? 사소해요. 매일매일 기도드리기. 매일매일 기도드리기. 매일매일. 정갈한 마음으로. 정말 사소한데. 네, 정말. 어떤 일이냐,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초밥 공수. 이게 일본에서요? 일본, 주 일본 대사로 있으면서 맛집 찾아다니기를 좋아하셨다고 해요. 근데 입맛에 봤던 초밥. 네. 누굴 떠올렸겠어요? 설마 박정희? 빙고. 어떡해. 잔인 행동을 시켜가지고 네. 한국으로 보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이게 바로 이호락식의 어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딸랑딸랑. 딸랑딸랑을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경규 씨도요. 네네. 규라인 중에 누군가가 막 딸랑딸랑 하고 뭐 초밥 배달하고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딸랑딸랑 안 하잖아요. 내가 흔들어. 내가 흔들어. 내가 이만 좋아하는 초밥이 있는데 왜 안 가져오냐 이거. 형님 그리고 배달하고 갖다 주고 네? 그냥 넣어주고 입에 고기도 구워서 넣어드리고 야,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또 박정희 전 대통령께는 과연 통했을지가 궁금한데. 그래요? 통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또 비서실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네. 비서실장 오래 하셨으면 그 정도는 하시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능력 있고 충성심 많은 이우락 대사였죠. 를 일본에서 불러들여요. 왜? 여우 생포 작전 때문에 여우를 잡을 오뚜기로 불러들여가지고 이기잖아요 대선. 그래서 이제 1등 공신 이후락은요. 다시 실권을 잡게 됩니다. 다시. 네. 그의 파워가 정점을 찍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사반세기 동안 막혔던 남과 북 사이에 대화의 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7개 항의 공동성명이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당 조직지도부장 김영주가 같이 서명한 이 공동성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군사적인 충돌의 방지, 그리고 서울 평양 간 직통전화의 설치 운영 등 7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 당시에 저거는 엄청 엄청난 충격이었죠. 사건이죠. 그럼요. 네. 곧 통일되는 줄 알고. 1972년 이후락은요. 깜짝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네. 대한민국 최초 대북 밀사 자격으로 네네네. 방북을 했다고 발표한 건데요. 이때 갑자기 이런 회담이 왜 일어났는지가 좀 의아한데 당시 세계적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닉슨 독트린 나오면서 핑퐁 외교 막 이런 거 들어가고 베트남전 끝낸다, 휴전한다. 냉전이 잠깐 이제 완화되는 이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한반도도 뭔가 좀 평화에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됐고 국제적 압박도 있었고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는 국제적 정세랑은 전혀 다릅니다. 68년에 1.21 사태, 김신조. 김신조 내려오고 그 다음 달에 푸에블로우라고 미군의 정보함이 북한에 납북되는 사건이 68, 69, 70년까지 휴전선에서 실제 충격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맞아요. 근데 이때 밀사 자격으로 가야 된다. 이때 그래서 이유락이 북한으로 갈 때 네네.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청산가리. 그거 들었어요. 네네, 이거 야간 유명하죠. 예. 청산가리. 잡혀서 고문당하거나 예. 아니면 감금되거나 여차하면 내가 차라리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거죠. 목숨 걸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당시에 이제 가시기 전에 네. 저희 아버님을 한 며칠 전에 이제 자택으로 부릅니다. 네. 예. 내가 가서 못 올지도 모른다.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보여주시면서 설명한 것을 오늘 제가 샘플로 가져왔어요. 그 속에 청산가리를 넣은 거죠. 예. 이거 그냥 감기약 같은 주치의가 청산가리로 바꾼 거죠. 예. 이제 가시게 되는데 돌아오는 날은 이제 당일날 이제 닥쳤는데 김일성을 못 만난 겁니다. 그때까지도? 예, 그때까지도.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아주 깊은 밤에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선생 정장을 하고 나오시오. 그래서 정장한 청년 두 사람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아까 그 캡슐을 손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차가 계속 첩첩산중으로 가시면서 산중턱에 있는 2층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건물에 딱 내리니까 뜻밖의 문이 열리면서 김일성이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손을 빼고 악수를 쳐가는데 이 손을 빼려니까 청산가리 이 캡슐이 손에 붙었거든요. 땀이 나서 그런 거. 고개 손을 문지르고 이렇게 싹 닦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선생 잘 와서 당신은 민족의 영웅이요. 이때 얼마나 얼마나 그럼요. 무서웠겠어요. 당연하죠. 사실 밀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밀사가 외교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스파이도 하는 거라고요. 저 김일성 수상이 어떤 사람인지 걔네들 권력 내부가 어떻게 이제 보고 와라. 그런데 당시에 이제 특명이 하나 있었어요. 김일성의 소변 샘플을 가져와.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국가 기밀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김일성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건강은 어떨까, 언제 죽을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행 중에서 정홍진 국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하다가 갑자기 또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김일성 전용 화장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샘플을 가지고 왔대, 뭔가를 또 왔어. 근데 이제 그게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잘 채취는 안 됐다고 그래요. 정상회담 후에 이후락이 청산가리 밀사라는 이 호칭까지 얻으면서 영웅 대접을 받았잖아요.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이때 나온 건데, 근데 그 영웅이라는 타이틀 뒤에서 이게 부정 축제를 했다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군부에 의해서 나중에 194억 원을 빼돌린 부정 축제자, 지금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 이게 청문회 때 시대의 명언이랄까요? 망언이랄까요? 하나 남겨요. 떡을 주무르다 보면 떡고물이 묻는 건 당연한 그거죠. 부동산에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뭐요? 이게 이후락 소유로 보이는 부동산이 있는데 운전기사의 명의로 돼 있다거나 차명으로? 네, 차명으로 돼 있다거나 울산 지역에 그 조선소 만들잖아요. 네. 미리 알고 거기 땅을 사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나
이때 당시 이제 강남이 이렇게 개발될 거라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측근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이미 투자가 돼 있었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있다. 그런 굉장히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네, 막 그건 정말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고 운전기사에게 명의 이전할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하시는 거죠. 그러면 금방 걸리지 않습니까? 신임척이기 때문에 금방 걸려요. 그런 오해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그런데 있지. 이제 큰 것으로 보면은 네네. 유경회라는 학교 재단을 설립하고 네, 맞아요. 예, 거기에 이제 출연되는 부동산들이 차명으로 출연된 것도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군사정부가 마지막에 다 회수해 가지고 지금 울산 대공원이 되어 있는데 학교 재산 가운데 190억 가운데 그게 거의 8, 90%였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된. 예. 그럼 강남은 강남은 이제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 발언에서 그럼 도대체 그 떡고물은 뭔가요? 운전기사가 이렇게 청문회 스타일로 가게 되면 수업에 섭외가 안 돼요. 저 가만히 계세요. 부들부들하게 살살 얘기를 끌어내면 되는 거지. 그거를 부세요 이러면 누가 부르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 이우락 부장이 당시에 부정축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끄떡이 없어요. 워낙 큰 성과를 냈으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한 방에 훅 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이른바 윤필용 사건. 유명하죠. 이우락 부장이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우락 부장이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윤필용 장군하고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술을 막 취하니까 윤필용 장군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형님 각하가 이제 나이도 드시고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는데 각하 다음은 형님 아닙니까? 난리 나는 거죠. 당시에 각하 다음은 형님이다. 근데 이거를 박 대통령이 당시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당시 이제 언론사 사장. 이제 골프를 치다가 임자 요새 시중에서 내 2인자 얘기하던데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 사장이 몸을 쭈그라고 말을 돌리는 거예요. 당시에 경호실장이 박종규 실장. 그 사람을 권총을 꺼내가지고 너 말해. 난리가 난 거죠. 이우락 부장은 공교롭게 이제 거기 올랐으니까 잡혀가지 않는데 그냥 좌천. 윤필용 장군은 이게 내란 음모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사하다 보니까 국내 사조직이 있는 거야. 누구? 하나회. 세간 처음으로 처음 나온 거야, 기사화가 하나회가. 된 게 윤필용 사건 때문에. 당시에 하나회 수장은 누구냐면 윤필용 장군의 부관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윤필용 장군 그다음에 하나회 수장 다 정리가 되잖아요. 수장들은.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회 대빵이 된 게 누구냐? 전두환. 제일 덕본 사람은 전두환이죠. 그리고 이제 막후에 실세였던 이우락이 벼랑 끝으로 몰리던 상황에서요. 그래요? 네. 그해 8월 초대형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1일 11시에 구단 호텔에 통일당 당소를 찾아갔어요. 둘이 문 밖에 나오니까 한 5, 6명이 달라들어요. 침상 테이프 있잖아요, 넓은 거. 코만 남겨놓고는 눈, 귀 다 싸버려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까지 1시간쯤 더 갔어요. 완전히 이제 물에다 던져 죽이는 걸로 다 알고 그렇게 각오하고. 이 사건이 바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렇죠.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네네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 소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중앙정보부 위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킨 게 아닐까. 아하. 근데 사실은 이우락이 윤필용 사건으로 신임을 잃을 수 있다는 그 위기감에서 저지른 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직접적으로 네. 물어보기가 아주 애매한 질문입니다. 자, 좀 물어봐주세요. 자, 실제로 누가 벌인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중정부장 입장에서 혼자서 벌렸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납치 사건 이후에 마포 경찰서장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경찰서장이 이제 정복을 입고 다니시거든요. 이제 옷을 입혀드리면서 보니까 안 포켓에 편지가 하나 나와 있어요. 하얀 게. 그 보니까 이제 김대중
이제 서신, 세 필로 서신 이우락 부장 각하 이렇게 써난 그 봉투를 제가 보게 됩니다. 예. 그 이제 감사의 편지였다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우락 부장한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평민 이제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 네네. 그 밑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네네. 외무위원회에서 이제 이우락 씨를 이제 청문회에 이제 부르게 됩니다. 납치 사건에 네네네. 이제 관한 그때 제가 이제 국회 한일의원연맹에 있을 때인데 전화가 와요. 그 당시에 평민당 최영근 부총재를 모시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청문회에 가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겠느냐. 그래가지고 김대중 이제 총재 지시에 의해서 청문회가 취소가 됩니다.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예, 근데 그게 DJ에서 취소가 됐다. 취소. 예. 자,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미스터리 아닙니까? 이거 뭐 다 파헤치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아야죠. 그럼요.